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 절벽과 함께 굉장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이 되면서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거래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요. 요새는 아무리 봐도 주택시장 상승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 하반기 금리가 조금 내려갈 영향이 있으면서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미국 금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하락장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린 대로 올해 내에서 끝날 수는 없고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런 주택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떴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시장에서 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폐지하겠다, 야당 쪽에서는 절대 폐지는 안 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향후 향방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걸 알고 가야 될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로 가닥을 잡는다. 약 48,000여 가구가 안도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아파트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세를 놓거나 매도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을 처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매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대부분 1년 이하로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 수도권보다도 서울, 동남권, 강동구 쪽 일대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로 이슈가 많았던 둔천주공 재개발 지역이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약 12,000여 가구의 지금 입주를 11월 달에 앞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안 되고 전세 물량으로 돌려야 될 매물들이 약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40%면은 약 한 5,000여 세대의 매물이 전세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실거주를 위해서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예 쪽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좀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3년 유예라는 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게 이번 정부가 끝나는 거에 맞춰서 딱 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전세 제도를 봤을 때 요새는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4년을 많이 살려고 하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하지만 3년으로 돼 있을 때 과연 3년으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작년에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돼서 전매를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할 부분이고요. 3년 뒤로 미뤘다? 과연 3년 뒤에는 가격 하락을 멈추고 원래 가격대로 올라가서 팔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폐지가 되는 상황이면은 아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하락장에서 급격하게 추가 하락장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막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물량이 조금 적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유로운 전세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 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지역이 나왔다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냐고요?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그 주변을 넘어서 강남권까지도 전세 시장에 약세를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면은요 전세가가
매매값이 급상승하던 시기였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에 둔천 주공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전세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3년 유예라는 게 여러모로 시한폭탄을 오히려 터뜨리지 않고 3년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3년 유예 후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분명히 시킬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은 좀 더 빨리 시장 경제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갭 투자를 막아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거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 시기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풀게 되면은 저는 주택시장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도 주택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갭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둔천주공 같은 큰 대단지가 갑자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매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또 갭 투자하려는 세력들은 또 달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유예시킨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은 언젠가는 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를 예상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우선은 절대로 지금 아파트 시장 바닥은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찌라시 기사, 아파트 시장 올해 오른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는 뭐 절대 폭락론자는 아닌데 시장 상황 자체를 예견해 봤을 때 흐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금리도 안 되고요. 이제 공급량,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쏟아지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 자체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